자, 안녕하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에 도움이 되고자 또 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또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인도 왕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총 마우리아 왕조, 쿠시안 왕조 이렇게 총 두 개 왕조가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한 개씩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별칭으로 공작 왕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을 누가 했나? 건국은 찬들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름 어렵죠? 자, 그리고 이 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 누구냐? 전성기를 이끈 왕은 아소카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세계사에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얘기하지만 살색 시시콜콜한 왕까지는 웬만하면 다 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전성기를 이끈 왕 아니면 처음에 건국을 한 왕들이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 다 출제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를 배우냐? 이 마우리아 왕조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마우리아 왕조가 인도를 최초로 통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데가 붙었다. 그죠? 이놈의 그런데. 자, 최초 통일은 했는데 전체를 통일한 건 아니고요. 어디는 제외냐면은 남쪽에 있는 남인도는 제외입니다. 옆에 있는 쿠시안 왕조도 나중에 인도를 옆쪽을 얘네들이 지배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정확한 범위가 어떻게 되냐? 좀 색깔 예쁜 펜이 없나?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밑에 남겨놓고요. 요 위에 요렇게. 여기 요렇게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마우리아 왕조의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얘네들이요, 왕조를 세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유럽사에서 배울 왕 중에 한 명인데, 세계적인 정복왕 중에 한 명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는 저쪽에 그리스 쪽에 좀 전쟁 잘하는 왕 하나가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왕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단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 이후에 찬들라굽타 마우리아에 의해서 북인도가 통일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 마우리아 왕조가 들어서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건국 이야기입니다. 그럼 찬들라굽타 마우리아 건국한 거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전성기만 보면 됩니다. 자, 전성기를 이끈 왕 이름이 뭐라 그랬다? 소카 아소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왕이라고 얘기했다? 아소카 왕. 왜 계속 네임펜을 잡으려면은 형광펜을 잡을까? 비슷하게 생겼죠? 헷갈려 죽고. 자, 아소카 왕. 이 아소카 왕은요, 인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하는데, 이 왕이 전쟁을 하다가 한번 정신이 번쩍 든 적이 있었습니다. 요쪽 지역에 있는 칼링가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는데, 칼링가 전투를 자기가 끝내놓고 딱 위에서 이렇게 봤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지역은 전부 다 벌건 거예요. 그 다음 뭐다? 사람 핀 겁니다. 그때서 역한 거죠. 와,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구나. 그래서 나는 뭐를 받을 거다?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뭐 좀 해주세요. 나 좀 구원 좀 해주세요. 라고 이 왕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사람 다 죽여놓고 이제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누구 좀? 나 좀. 누구 좀? 나 좀. 누구 좀? 나 좀. 나. 그래서 이 왕이 믿었던 불교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구제의 대상이 이른바 뭐다? 개인 중심이에요. 불교는 약간 수레에다가 종교 자체를 비유를 하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키우면 대자를 써서 대승, 작은 사람을 태우면 소승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마우리아 왕조에서 믿었다고 얘기하는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중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승불교라는 말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이 한 개다, 두 개다, 두 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상제부불교라는 말이 나와도 맞고 소승불교라는 말이 나와도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전쟁에가 사람 실컷 그래 해놓고서는 지가 구원을 받겠다면서 갑자기 무슨적 통치를 하기 시작하더라. 불교적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좋은 통치를 백날 천날 한다 손 치더라도 뭐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왕은 불교 부처님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자만큼 전달하기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적어요. 우리 아까 앞단원에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상자부 불교가 실론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퍼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불교가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누구를 주로 보내냐면 자신의 왕자들이나 승려들이 가서 이거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기도를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 뭐를 세운다? 탑을 세우는데 이 탑을 다른 말로 스투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가장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하고 유물로 뭐가 나오냐면 산치 대탑이라는 거랑 아소카 왕 때 만들어졌던 돌기둥인 석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산치 대탑 그림 보면 탑이에요. 탑, 대탑.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뭐처럼 왕릉처럼 앞에 문 하나 있고 뒤에 동그란 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석주도 여기 장식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 돌기둥인데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위에 뭐가 몇 마리가 사자 3마리가 이렇게 앉아 있고요. 돌 기둥 밑에 이렇게 수레바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시험 문제 낼 때 요 사진 내놓고 이 왕조 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의 업적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럼 업적 뭐라고 대답할래요? 내가 아직 업적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럼 업적이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삼촌이 앞에 진시황처럼 전성기를 이끈 왕들이 나올 때 이 왕들이 꼭 하는 게 다 똑같이 하는 게 두 가지가 보통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을 빨리 보내고 군사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꼭 뭐를 한번 정리를 하더라. 도로망을 꼭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쉴 수 있는 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우리도 KTX 타고 가고 STR 타고 가다 보면 중간에 역 있잖아. 그래서 역을 만드는 역 참제가 같이 세트로 잘 따라와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 간의 교류가 증가되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 제도는 중국의 진시황과 한 무제가 나라를 전부 다 지 손에 쥐기 위해서 실시한 거야. 그게 뭐다? 그쵸, 군현제를 실시하게 되죠. 그러면 군현제 하면 왕 대신에 왕 명령으로 그 지방을 통치가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무슨 관을 파견한다? 그렇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을 설치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도 안타깝게 중국 진나라처럼 어느 왕 사후에 아소카 왕 사후에 국가가 분열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항상 시험에 나오는 게 불교적 통치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대한 이야기, 여기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했던 부분들, 요것들 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요거를 실시했던 목적 방금 얘기했습니다. 무슨 집권화? 그렇죠, 중앙 집권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권이 강화된다? 왕권이 강화되더라. 자, 이 마우리아 왕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쿠션 왕조가 나오는데 이 쿠션 왕조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중국 한나라 무제하고 이 왕이 관련이 있어요. 이 중국 한나라 무제 때 비단길을 뚫죠. 비단길을 뚫는 이유가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대월지와 동맹을 맺으러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쿠샨 왕조를 두고 대월지 왕조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쿠샨 왕조 애들이 사는 지역을 보면은 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쪽에 요렇게 살아요. 요쪽에 요렇게. 그럼 봐봐. 얘도 남부인도 안 먹었죠. 얘도 남부인도 안 먹었죠. 남부인도는 완벽하게 통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자, 이 쿠샨 왕조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보면은 건국에 대해서도 어느 왕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냥 이라는 게 쿠샨족이 세운 나라다 라고만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성기를 이끈 왕이 그나마 이름이 나와요. 전성기를 이끈 왕이 바로 카니슈카 왕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요. 일단은 양쪽 다 그리스의 영향을 받거든요. 여기는 그리스 쪽 왕이 침략을 해서 국가가 완성이 된 거고, 여기는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요. 이 헬레니즘이라는 단어가 뒤에 나올 건데 많은 학생들이 헬레니즘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머리 아파요. 근데 이 헬레니즘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그리스라는 말의 즉위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에 의한 그리스 문화 전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이에 다른 의미를 찾지 마세요. 그것까지 찾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머리만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라는 지역에서 인도 문화하고 그리스 문화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이 합쳐지면서 간다라 미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간다라 미술은 주로 뭐로 나타나게 되냐면 부처님의 조각상인 불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전 시대에 만들어졌던 불상은 조금 퀄리티가 낮은데 이 헬레니즘 문화하고 섞이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콧대도 박서준처럼 높고 머리도 예쁘게 웨이브가 지고 몸매도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진 아주 조형적인 예술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불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간다라 불상들이 요때 대승불교를 타고 어느 나라로 넘어오냐면 우리나라 한국, 그 다음에 중국, 일본에 영향을 주면서 조형미적으로 아름다운 불상들이 요 세 개 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자, 고라면 요것처럼 앞에 불교를 먼저 봤습니다. 그죠? 근데 불교 아직 멀었습니다,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 쿠샨 왕조에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 쿠샨 왕조는 자기들의 이점을 굉장히 잘 이용해요. 얘네들이 알아버린 겁니다. 진의 나라를 잘 이용하면 중간에서 뭐를 할 수 있다? 중간에 통행료를 받고 무역을 하는 중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네들이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다리를 놔주고 돈을 받아 먹냐면 유럽 쪽의 로마와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비단길을 통해 가는 어디? 중국, 한나라 사이에 떡하니 버텨가지고 얘네들끼리의 교류를 튀어주고 중간에서 톨게이트비를 받는 중개무역을 실시하면서 뭐를 어마무지하게 받더라? 돈을 어마무지하게 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이 쿠샨 왕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쿠샨 왕조 유물 중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전인데,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이 그려진 동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카니슈카 왕 업적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로 시험 문제에서 많이 고르는 게 이제 그 중개무역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요.
자, 남은 불교 부분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얘네들 대승. 아까 불교는 승합자처럼 차 태우는 거라고 얘기했죠. 대승이면은 그러면 사람 작게 태우는 거야, 많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불교식으로 뭐라고 표현하자? 예, 중생으로 표현하고 이 사람들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살려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왕을 곧 뭐로 치자? 부처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즉불 사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신라시대 때 불교식 왕명들이 등장하게 되죠. 선덕여왕 같은 사람들. 자, 그러면 이 많다라는 글자를 한자로 바꾸면 무슨 글자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대자로 바꾸자고 얘기했죠. 많은 사람을 수레에 태울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을 태운다. 무슨 불교라고 얘기한다? 대승불교. 자, 여기서는 왕도 부처지만 부처는 이제부터 뭐의 반열에 오르더라? 신의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부처의 뭐를 만들더라? 조각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앞에 있던 무슨 시대 때보다 마우리아 왕조 때보다 이제는 불교가 더 많이 따듬어졌어요. 그럼 불교와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절, 사원이나 뭐도 많이 건립하고 탑도 많이 건축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경전도 더욱 연구를 하더라.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있는 이 조각상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간다라 지방에서 인도 문화하고 어디 문화가 헬레니즘이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무슨 양식으로? 간다라 양식으로 제작을 하더라. 그래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체가 굉장히 멋있게 인체의 사실적이고 조형적인 묘사가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게 우리가 인도사에서 중요한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겉절이처럼 교과서에 지목이 되어 있는 나머지 인도 중남부 왕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인도 중간에는 데칸고원이라는 곳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쪽을 인도의 중부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는 밑에니까 우리가 뭐라고 본다? 남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중부 지역에 있었던 거는 왕조 이름만 나와요. 중앙이잖아요. 중앙, 안드라 왕조. 자, 남부 촐라 밑에 있습니다. 촐라. 그래서 밑에 대표적인 왕조 이름이 뭐가 나온다? 촐라 왕조가 나와요. 그 외에 또 선생님이 더 까다롭게 내시면은 체라, 그 다음에 판디아 왕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이런 왕조들이 있었고 얘네들은 무역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보기가 시험 문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건 거의 못 봤고요. 보기에서 지나가듯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시험 직전에 요 부분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패스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 두 개는 항상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안 건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것도 한번 암기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인도 왕조 암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 먼저 보고 쿠션 왕조 볼게요. 왕조 순서대로. 자, 이 마우리아 왕조 건국은 찬들라굽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이 이루어졌고요. 자, 전성기를 이끈 왕은 무슨 왕이다? 아소카 왕이다. 무슨 왕이요? 아소카 왕.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최초로 뭐를 했다? 최초로 통일을 했다. 근데 남부 인도는 제외라고 얘기했어요. 두 그림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꽉 찬 아이스크림하고 여기만 올라가 있는 아이스크림 구별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도만 던져놓고 자, 어느 나라인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마우리아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침략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단결하면서 북인도가 통일되면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아소카 왕 같은 경우에는 칼링가 전투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나 제발 구원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구원의 대상이 여러 사람들이다. 나 개인이다. 그렇죠. 개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소승 작게 태운다. 상좌부 불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은 자, 불교 경전을 자, 어느 지역으로 전파를 하더라? 동남아시아로 전파를 하더라. 그러면서 자, 부처님의 말을
말씀을 전달하고 건축물에 이제 탑을 많이 짓는다고 얘기했는데 요 푸딩 엎어 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생긴 탑, 요 탑을 무슨 대탑이라고 부른다? 산치 대탑이라고 불러요. 산치 대탑이나 여기 나와 있는 그 사자 앉아 있는 석주 던져주고 자, 이 유물과 유적에 해당하는 왕에 대한 업적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진시황이랑 아소카 왕은 업적이 매우 비슷해요. 둘 다 똑같이 나라가 넓어졌기 때문에 무슨 망 정비를 하더라? 도로망 정비를 하더라. 그리고 이 아소카 왕은 거기에 역을 설치하는 무슨 제를 설치하더라? 역참제를 실시하더라. 자, 그리고 또 똑같은 제도를 실시하죠. 진시황이랑 모든 지역을 자기가 손에 쥐고 큰 군과 그 안에 현들을 설치하는 무슨 제? 군현제를 실시하더라. 자, 이렇게 실시하는 이유는 진시황하고 이유가 똑같습니다. 무슨 집권화? 중앙 집권화를 실시하고 누구한테 힘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무슨 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왕권 강화가 그 주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시황하고 아스카 왕은 업적이 매우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 때와 관련된 쿠션 왕조, 대월지 왕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성기 왕이 누구라는 거, 카니슈카 왕이라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 카니슈카 왕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양쪽을 연결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받아가는 무슨 무역? 그렇죠. 중개무역을 실시한 왕이다. 그래서 카니슈카 왕이 그려진 동전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그리스 문화인 헬레니즘 문화가 간다라 지방에 전달되면서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된 이 지역의 이름을 딴 무슨 미술? 그렇죠. 간다라 미술 양식이 등장한다고 했고요. 이때는 뭐 인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형적으로 굉장히 그리스 지역에 있는 조각상처럼 생긴 불상을 만들기 시작한 걸 우리가 간다라 미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처를 모양을 많이 만들어 조각상을 만든다고 했고 쿠션 왕조의 대월지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무슨 불교를 그렇죠. 대승불교를 믿는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오리아 왕조와 쿠션 왕조 두 왕조의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요 단어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거나 많으면 세 문제 정도까지가 출제가 되는 단원이기도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요거 꼭 한 번 더 훑어보고 내신에 도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내가 뭐는 아니더라도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